들어갑니다. 1문단, 동양의 전통적인 역사 편찬 관행은 한 왕조가 멸망하면 다음에 세워진 왕조가 이전 왕조의 역사를 편찬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전통적인 역사 편찬이 이런 시스템이었다 하는 내용 나왔으니까 당연히 옛날에는 이랬는데요. 그 뒤에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라는 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전통적으로는 역사서를 편찬할 때 한 왕조가 멸망하면 그 다음에 세워진 왕조가 그 이전 왕조, 멸망한 왕조의 역사에 대해 기록하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하더라. 중국에서는 이런 관행이 일찍부터 이루어졌으며 했으니까 중국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제4대 왕인 광종 때에 이러한 역사 편찬 관행에 따라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의 역사서가 편찬되었다. 이 역사서를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구별하기 위해 구삼국사라고 부른다. 구삼국사는 전통적인 역사 관행에 따라서 만들어진 역사서고요. 이것과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되겠네요. 삼국사기는 고려 제17대 왕이었던 인종이 김부식에게 삼국시대의 역사를 다시 편찬하게 해서 만들어진 역사서이다. 김부식은 구삼국사를 기본 자료로 삼고 이때의 구삼국사, 기존의 전통적인 관행에 따라 만들어진 역사서예요. 그 구삼국사를 기본 자료로 삼고 중국 측 자료와 국내의 새로운 자료로 내용을 보완하여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김부식이 기존의 역사서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역사서를 편찬한 것은 고려의 대내외적 상황과 연관지어 이해해 볼 수 있다. 자, 여기까지 1문단 끝났고요. 애석하게도 이 1문단이 전통적인 역사 편찬 관행과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어떻게 다른지 그렇게 명쾌하게 얘기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거나 우리는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가 기존의 전통적인 역사 편찬 관행과 어떻게 달랐는지를 확실히 잡을 수 있습니다. 김부식이 기존의 역사서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역사서를 편찬한 것, 조금 뉘앙스를 보완하자면 기존에 이미 멸망한 왕조에 대한 역사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왕조에 대한 역사서를 새롭게 편찬한 것이 특이한 현상이다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그것이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역사 편찬 관행과 대조되는 삼국사기의 특징인 거예요. 옛날에는 왕조가 멸망하면 그 다음에 세워진 왕조가 그 전 왕조에 대한 역사서를 하나 지으면 끝나는 거였는데 이미 그러한 역사서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왕조를 다루는 새로운 역사서를 다시 편찬했다고 하더라.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 고려의 대내외적 상황과 연관이 있다라고 1문단이 끝났으니까 2문단, 3문단에서 그 당시 고려의 대내적 상황과 대외적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죠. 2문단, 대외적 상황으로는 중국 송나라에서 신당서가 편찬된 것이다. 이 역사서는 역사 편찬 관행에 따라 편찬된 역사서인 구당서를 새로 편찬한 것이었는데 읽으면서 그러면 신당서랑 삼국사기랑 똑같은 맥락이네 하고 잡아주셔야 되죠. 그런 것이었는데 이것이 하나의 선례, 먼저 만들어진 사례가 되어서 삼국사기 편찬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특히 신당서는 고문체로 서술되어 사륙 변려문체로 서술되었던 기존의 역사서와는 차이가 있었다. 계속해서 구별해서 표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당연히 고문체가 뭔지 사륙 변려문체가 뭔지 모르니까 뒤에서 서술 이어집니다. 공자와 맹자가 쓴 문체인 고문체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글자의 중복 사용을 엄격히 피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내용을 서술하기에 적합하며 문장이 간결했고까지가 고문체에 대한 설명. 읽으시면서 부정표현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비해 사륙 변려문체는 문장이 장중하고 화려했다고 하더라. 김부식은 당송대에 일어난 고문체 부활운동의 풍조에 따라 고문체의 수용을 주장했고 역사의 기록도 고문체의 문장으로 서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인종에게 바치면서 올린 진삼국사기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그는 구삼국사로 추정되는 고기의 기록이 거칠고 졸렬하다고 하여 고기의 문체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문체라는 논리적이고 간결한 문체를 썼다라는 내용이겠죠? 지적했는데 삼국사기가 고문체로 서술된 것은 문체에 대한 그의 생각과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문단, 대내적 상황으로는 고려의 정치체제와 정치적 상황이다. 고려는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왕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했었다. 하지만 인종 제위 기간에 왕위를 찬탈하려는 이자겸의 난으로 정치 기강은 어지러워졌고 풍수지리설에 의거하여 서경 천도를 주장했던 묘청 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 간의 다툼으로 묘청의 난까지 일어나면서
고려의 정치 체제가 흔들렸다.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뿌리를 내렸는데 두 가지 난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다. 이 두 개의 정변을 경험한 김부식은 합리성, 도덕성을 추구하는 유교적 역사관의 바탕을 두고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유교적 역사관의 합리적 성격은 증거 문헌에 의거하여 사실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며 신화적 요소들을 배제하는 탈신화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까지가 유교적 역사관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 성격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평소에 얘기하는 합리성, 어떠한 이익과 비용을 따지는 그런 합리성이 아니라 이 글에서 다루는 합리적인 유교라는 것은 철저하게 증거되는 사료가 있어서 그 증거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기록을 하는 걸 가리키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신화적 요소 같은 것들은 배제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마땅한 증거 문헌이 없을 거니까요. 사실적인 내용이 아닐 거니까요. 이런 게 합리적인 성격. 그리고 도덕적 성격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 인의 예지와 같은 유교적 윤리와 교훈을 얻는 것이었다. 도덕성은 말 그대로 도덕적인 성격이네 하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결국 삼국사기의 편찬은 고려의 정치체제를 유교 사상에 따라 다시 정비하여 당대의 정치체제가 유지되기를 의도한 것이었다. 대내적으로 유교적 뿌리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유교로 돌아가자, 우리 고려 정치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자라는 취지에서 기록된 글이래요. 4문단, 삼국사기 편찬에 대한 그의 의도는 어떤 의도? 유교 사상에 따라서 다시 재정비하기를 원하는 그의 의도는 사론과 자연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이나 가문과 같은 제의에 대한 기록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러면 두 가지 글에서 그의 의도, 유교적인 목적의 의도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사론은 이라고 했으니까 사론에 대한 설명 먼저 하고 그 뒤에 제의에 대한 기록이 이어지겠죠. 사론은 특정 사실에 대한 편찬자의 적극적인 가치 평가가 담겨있는 글로, 삼국사기에는 왕에 관한 정치 일반을 다루는 기록인 본기와 삼국의 왕을 제외한 인물들에 대한 기록인 열전 속에 있다. 괜찮을까요? 사론이라는 게 뭐냐 하면 편찬자의 적극적인 가치 평가, 말 그대로 이 사람이 특정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적어놓은 게 사론인데, 이러한 사론이 두 가지 기록 속에 또 담겨 있다고 하더라. 본기는 왕에 대한 기록이고요. 열전은 왕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했으니까 본기와 열전 구별해 주시고요. 삼국사기의 사론은 유교 경전에 준거하여 실천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권계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론에 그의 의도가 담겨 있다 했고, 이때 그의 의도는 당연히 유교 사상에 근간을 둔 거였으니까 이 사론이 유교 경전에 준거했다라는 내용은 전혀 새로울 게 없고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치환되어 있으니까 새롭게 나온 표현들만 밑줄 긋도록 할게요. 실천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근데 실천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게 뭐랑 또 같은 말이냐 하면 권계의 의미가 담겨 있다랑 같은 말. 결국 교훈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다 하는 게 전부 다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거죠. 한편 제의에 대한 기록은 천문지나 오행지에 별도로 정리한 중국의 경우와 달리 삼국사기에는 본기에 담겨 있다. 중국과 어떻게 다른지 납득해 주세요. 중국은 천문지나 오행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들에 별도로 따로 정리를 해놓았는데, 삼국사기에는 본기가 뭐였냐 하면 왕에 관한 정치 일반을 다루는 기록이었거든요. 왕에 관한 기록에 제의에 대한 기록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본기에 제의가 기록된 것은 김부식이 유교 사상의 여러 입장 중 천인가문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천인가문설은 기후 등 자연현상을 포함한 하늘과 인간 사회의 일, 기후 같은 자연현상을 포함해서 하늘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하늘과 인간 사회의 일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군주의 올바르지 않은 행위에 따라 하늘은 제의를 통해 경고한다고 본다. 그게 천인가문설의 내용인 거예요. 하늘과 인간 사회의 일이 서로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인간 사회의 일에 해당하는 군주가 올바르지 않은 행위,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면 하늘이 제의를 통해서 경고를 내린다, 벌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삼국사기 편찬의 정치적 의도를 고려하면 김부식에게 제의는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 마지막 문장 납득해 주셔야 돼요. 삼국사기 편찬의 정치적 의도는 유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고요. 그 유교적인 내용에 합리적 성격과 도덕적 성격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특히 이 도덕성과 관련해서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게 유교적 역사관이었으니까 당연히 군주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올바르지 못한 행위,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면 하늘이 경고를 내린다. 따라서 군주가 이런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김부식에서 제의라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현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문단, 김부식은 진삼국 사기표에서 인종 때의 지식인 계층이 중국 역사에는 해박하나 삼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 전말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삼국사기 편찬은 이런 당대 지식인들에게 삼국의 역사를 읽도록 만들었다. 삼국사기를 읽은 지식인 중에는 삼국사기의 사료 수집이 주로 관청이나 정부의 자료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사료 수집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었고 이규보와 같이 삼국의 역사를 재인식하는 사람도 생겨났다. 이로 인해 삼국사기 이후에 편찬된 역사서는 삼국사기가 마련한 역사인식, 이러한 재인식의 바탕 위에서 그것을 보완하거나 극복하려는 내용으로 기술되었다.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이때의 보완이라는 건 사료 수집이 부족하다라는 인식을 보완한 것으로도 추측을 해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지문 다 읽어보았고요. 결국 이 글은 기존의 전통적인 역사 편찬 관행과는 달리 삼국사기라는 새로운 역사서를 편찬할 수밖에 없었던 대내적 상황과 대외적 상황, 그 배경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면서 동시에 삼국사기를 지은 글쓴이인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쓰면서 어떠한 의도를 담았는지까지 설명해주는 글이었던 거네요. 문제 풀러갑니다. 1번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 1번. 김부식은 진삼국사기표에 고기의 문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고기는 구삼국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추측되는 거였고요. 고기의 문장에 대해서 김부식이 거칠고 졸렬하다라고 평가하는 내용이 이 문단에 언급돼 있었죠. 2번. 김부식은 삼국사기 편찬 시에 광종 때에 편찬된 역사서를 자료로 활용하였다. 광종 때에 편찬된 역사서가 구삼국서를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구삼국사를 기본 자료로 활용했다라고 1문단에서 언급돼 있었어요. 3번. 김부식은 인종이 통치하던 시기에 국왕 중심의 정치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였다. 맞는 말이었죠. 이자겸과 묘청의 난 때문에 대내적으로 혼란한 상황이었다 하더라. 4번. 중국 송나라에서 동양의 전통적인 역사 편찬 관행에 따라 이전 왕조의 역사서를 편찬했다. 전통적인 관행에 따라서 만들어진 송나라의 역사서 구당서가 있었죠.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구당서를 바탕으로 신당서라는 걸 새롭게 편찬한 것도 사실이지만 전통적인 관행에 따라 만들어진 책도 있기는 있었다. 그래서 정답이 5번. 삼국사기 열전에는 삼국의 왕들이 주도하여 나라를 통치했던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했다. 열전이 왕들이 주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를 판단해 보셔야 했고요. 왕에 관한 내용이 있는 건 열전이 아니라 본기에 해당했죠. 열전은 왕 이외, 왕을 제외한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었고요. 2번 문제.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무엇의 이유를 고르세요 하면 기본적으로 주관식으로 접근해 주셔야 된다 했고요. 삼국사기가 고문체로 서술된 이유는 기존에 있었던 구삼국사의 문체가 거칠고 졸렬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논리적이고 간결한 고문체를 사용한 것이었죠. 그거를 감안해서 정답을 고르면 정답 선지는 3번이 되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적 사건을 논리적으로 기록하려 했기 때문이다. 맞는 말. 나머지 선지 분석합니다. 1번. 구당서에 사용된 문체가 역사서술에 적합한 문체라고 생각했을 리가 없겠죠. 구당서에 사용된 건 사륙 변려문체였으니까. 2번. 중국의 당나라와 송나라에 있었던 고문체 부활운동을 알리려 했기 때문이다. 이 고문체 부활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고문체를 써야 한다고 생각한 건 맞지만 그 운동을 어딘가에 알리려고 했다라는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4번. 고기의 문체가 신화적 요소들을 기록하는 데에 거칠고 졸렬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굉장히 좋은 함정. 고기의 문체가 거칠고 졸렬한 한계가 있다 하는 건 맞는 말이지만 이 문체가 신화적 요소를 기록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때의 신화적 요소라는 표현은 문체와 관련된 문단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유교의 합리성과 관련된 설명에서 언급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문체와 연결을 지으시면 곤란하다. 5번 선지. 사륙 변려문체의 문장으로는 역사적 사건을 장엄하고 무게 있게 서술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사륙 변려문체의 특징이 장중하고 화려한 거였거든요.
이때 말하는 장중의 사전적 정의가 장엄하고 무게 있는 것이 되어서 사륙 별렬문체의 문장으로 장엄하고 무게 있게 서술하기가 어려웠다 하면 이 자체가 이미 틀린 말이 됩니다. 3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A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주셔야 되고, 읽으시면서 지문의 내용과 공통점, 차이점 구별하는 거 잊지 마세요. 보기, 승려 이련이 방대하게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술한 삼국유사는 역사 및 불교에 관련된 설화, 향가 등이 수록되어 우리나라의 고대 문화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의 두드러진 특징은 신이 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신화나 전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읽으시면서 차이점이네 생각해 주셔야 되죠. 신이 한 이야기, 신화나 전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하려 했던 게 우리가 지문에서 읽었던 삼국사기니까. 이련은 당시 유통되고 있던 삼국에 대한 역사서에서 빠뜨린 일들을 수집하여 정리했다. 그러면 이련이 만든 역사서가 원래 있던 역사서를 보충해서 정리한 것이다 하는 것은 삼국사기와의 공통점에 해당하겠네요. 이는 신이 한 이야기도 역사에 포함될 수 있다는 역사에 대한 재인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삼국유사가 역사서에 기록된 사건에 대한 보충적 의미를 갖는 역사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련은 삼국사기 등 여러 종류의 옛 역사서를 출처로 들면서 여러 신화나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다. 그러면 옛날 역사서를 출처로 들었다 하는 거, 원래 있던 문헌을 근거로 한다 하는 점에서는 삼국사기와 공통점이 될 거고요. 이련이 서술한 삼국유사가 삼국사기를 출처로 했다는 건 삼국사기 이후에 지어졌다는 말이구나 하는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이것은 이련이 철저히 문헌을 바탕으로 삼국유사를 지었음을 보여준다. 앞에서 내가 했던 말 마지막 문장에서 다시 반복되어 있는 거네요. 삼국사기와의 공통점. 1번, A가 철저하게 문헌을 바탕으로 지어진 것은 유교의 윤리적 성격을 추구하려는 삼국사기의 의도를 따르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마찬가지 좋은 함정이에요. 철저하게 문헌을 바탕으로 지어진 건 맞고 그게 유교적 역사관과 관련이 되는 건 맞지만 문헌을 바탕으로 하는 건 유교의 합리적 성격이었죠. 2번, A의 내용 중 일부의 삼국사기가 출처로 제시된 것은 해당 내용에 유교 경전에 준거한 실천적 의미가 담기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군. 보기에서 삼국유사가 유교와 관련된 실천적 의미, 이때 말하는 실천적 의미라고 하면 교훈을 주려는 의도였죠. 교훈을 주려는 의미가 담겼다 하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틀렸다 해주셔야 되고요. 3번, A가 방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저술된 것은 중국 측 자료를 사료로 활용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마찬가지 사료가 부족하다라는 한계가 삼국사기의 한계로 제시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국유사가 그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언급도 없었고요. 중국 측 자료를 사료로 활용한 게 한계로 제시된 적도 없고요. 4번, A의 신화나 전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것은 역사를 기록하는 것에 대한 김부식의 관점과 이련의 관점이 달랐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읽으면서 차이점이네 했으니까 당연히 4번이 정답. 5번, A가 삼국사기와 달리 이련 개인이 편찬한 역사서인 것은 당대의 지식인들이 중국의 역사에 대해 해박하게 알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개인이 편찬한 것과 당대 지식인을 비판하는 목적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삼국유사에 이러한 목적이 있다라고 해석할 근거도 전혀 없고요. 4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 보기, 삼국사기 권 제28 백제 본기 제6 의자왕이라고 읽으면서 본기 체크해 주셔야 돼요. 왕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는 게 본기였죠. 여기에는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과 사론이 있다. 사론 마찬가지 기억해 주세요. 편찬자의 적극적인 가치 평가를 담은 글이 사론이었고 우리나라 삼국사기에는 특이하게도 본기 안에 사론, 서술자의 평가가 담겨 있더라 하는 특징이 있었죠. 가, 여름 4월에 두꺼비 수만 마리가 나무 위에 모였다. 왕도의 저자 사람들이 까닭없이 놀라서 달아나는 것이 마치 누가 잡으러 오는 것 같더니 쓰러져 죽은 자가 100여 명이나 되고 재물을 잃어버린 자는 셀 수 없었다. 까지가 백제 본기에 담겨있는 기록인 거고요. 기록의 내용이 굉장히 신이한 내용, 기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사문단에서 언급됐던 제의와 관련된 기록이구나 하고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신화적 내용이다 라고 연결하시면 안 되고요. 논하여 말한다.
백제의 마지막에 이르러 행하는 일은 도리에 어긋난 일이 많고 또 대대로 신라와 원수가 되어 고구려와 연합하고 화목함으로써 침략하며 이익과 편의에 따라 신라의 중요한 성과 큰 진을 나누어 차지하는 것이 끊이지 않았으니 이른바 어진 사람과 친하고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이 나라의 보배라는 말과는 달랐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글쓴이가 평가하는 부분 4론에 해당하는 게 나 파트가 되는 거고, 이에 당나라 천자가 2번이나 조서를 내려서 그 원한을 풀라고 하였는데 겉으로 따르는 척하면서 속으로 어겨 큰 나라에 죄를 지었으니 그 멸망은 또한 마땅하다 하면서 평가를 내리고 있네요. 1번, 가는 한 국가에서 일어난 기이한 현상이라는 점에서 가에는 정치적 평가를 제2에 넣음으로써 제2의 신화적 성격을 지우려 했던 김부식의 의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면에서 태클을 걸 수 있는 선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가에 적혀있는 기이한 현상에 대한 기록이 제2의 신화적 성격을 지우려고 했던 의도를 반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러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의 신화적 성격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정치적 평가를 제2에 넣음으로써 라는 표현도 이상합니다. 일단 이때 말하는 평가가 편찬자의 가치 평가, 사론에 해당하는 내용인지도 의아하고요. 왜냐하면 정치적 평가라는 서술이 적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혹시 사론으로 해석이 되더라도 사론을 제2에 넣으면 안 되니까요. 사론에 해당하는 내용과 제2에 관련된 기록은 구별돼서 서술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김부식의 의도가 제2의 신화적 성격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서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1번 선지가 확실히 틀렸다 하는 거 잡으실 수 있겠죠. 김부식의 의도는 유교적인 차원에서 제2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교훈을 주려고 했던 거지 제2의 신화적 성격을 지우려 한 바는 없으니까요. 2번 선지, 가와 같은 제2의 기록이 중국의 역사서와 달리 본기에 있다는 점에서까지는 맞는 말이죠. 중국의 역사서는 별도로 기록했다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가에는 천인가문설의 관점으로 제2를 이해하려 했던 김부식의 정치적 의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맞는 말. 3번, 나에서 백제의 행위에 대해 도리에 어긋나게 행하는 것이 많았다고 기술한 점에서 나에는 유교적 역사관의 관점이 사론에 반영되어 있음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도리에 어긋나게 행한다라는 표현이 유교의 도덕성을 드러내는 표현이 되니까 맞는 말이죠. 4번, 나에서 어진 사람과 친하고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이 나라의 보배라는 말을 인용한 점에서 나는 유교 경전에 준거하여 실천적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말하는 실천적 의미라는 게 본문에 의하면 권계, 즉 교훈을 주는 내용에 해당하는 거였으니까 4번도 당연히 맞는 말. 5번, 가에서는 제2를, 나에서는 백제의 멸망에 대한 사론을 기록한 점에서 가와 나 모두 고려의 정치를 위한 교훈을 역사를 통해 제시하려는 김부식의 의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너무 훌륭하게 맞는 표현이네요. 여기까지 이 지문 설명 끝. 고생했어요.